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1월 2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정청래 혁신당이 뭐 조국 말하는 거야? 조국당이네. 합당 제안 승부수, 당내 논의 없어 반발도. 네, 지방선거 압승 압승 같은 소리 하고 있고, 지금 환율도 엉망진창이고 이런데 뭔 압승이냐? 우자는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장이 승패를 결정짓는 기준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단독행동 지적에 이정은 당무 당청 공유했다. 1인 인표제에 이어서 논쟁 가열 가능성. 비당권파 이현주도 정청래 진태도 물어야 잘 돌아가는데 잘 싸우네요. 네,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청하고 친청끼리 싸운다. 이재명 쪽하고 정청래하고 둘이 싸운다 이게 되겠죠. 조국이 뭐 티나오고 잘 모이봐라. 국힘 장동혁 단식 중단에 전열 정비 투쟁은 이제부터. 네. 의총선은 결집에 싸우자 다짐 소속 의원 절반은 불참. 한동훈이만 우자는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이만 쳐내고 뭐 어째 하면 된다. 장동혁은 짬되든지 말든지 뭐. 예, 그래 한다고 하면 된다고 보면 우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야? 어이구 공주님 출동하셨네. 공주님 출동하셨구나. 예. 그러면은 뭐 단식 뭐 철회해도 뭐 단식 끝내도 뭐 괜찮지요 뭐 그러면. 그러니까 공주님 출동해서 단식 중단 명분을 만들어줬다 이게 되고요. 통일교 게이트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렇지, 공천 뇌물이지. 공천 헌금이라고 지금 찌라시 등등에서 계속 얘기했던데 세상에 공천 헌금이 있습니까? 헌금이. 예? 헌금 뭐 하나님이에요? 교회야? 무슨 공천 헌금이야? 헌금은 공천 뇌물이지.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여간에 요즘 하다 단어 쓰는 꼬라지 갖다 웃기지도 않나 이거 보면. 넘어가고요. 트럼프 행정부 한국 정부 제지 요청한 쿠팡 측. 트럼프한테 전화 넣었네. 한미 통상 분쟁 놀이라. 쿠팡 투자자 청원으로 개입 명분 미국 정부 45일 내 조사 여부 결정해야. 어이구 301조 티 나오네.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결론시 관세 등 보복 가능성. 이거 뭐 200억 달러 못 준다 이런 얘기가 지금 티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이제 쿠팡 것도 이제 쓱 해가지고 재점화되는 꼬라지다. 어디서? 미국에서. 뭐 이 사진이나 찍고 앉아 있고. 요래 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200억 지금 준다 만다. 지금 뭐 환율 때문에 환율 방어한다고 뭐 못 준다 이런 얘기 슬슬 나오고 있는데 쿠팡은 해가지고 타이밍 잘 보고 해가지고 찌르기 들어갔고요. 트럼프한테 달려갔고. 다시 한번 종미 정권 다시 한번 입증하려나 인증하려나 궁금합니다. 넘어가고요. 네, 국민연금 수익률 1% 마법 이런 단어 나오면 폰지가 더 확실하다는 거 보면 됩니다. 뭔 마법이냐 마법은 돈 계산 빤한데 기금 고갈 7년 늦춘다. 참 대단하다 그래 7년 늦춘다 가지고 2053년에 기금 3,600조 돌파 전망. AI 개나 소나 AI 다 티나고요. 1인당 2조 5천억. 요거는 이거 뭐 아는 사람 다 알고 있던 거죠. 이거 지금 연금 그 돌리는 인원들이 작아서 1인당 해가지고 돈을 이래 많이 돌린다는 거. 이것도 뭐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국민연금 이쪽에 투자 쪽에 하는 친구들이 그 미국이나 어디 출장 나가면 대우를 엄청 잘 받는다는 거. 이것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 어때서 그러냐? 뭐 내가 낸 연금 나중에 정말로 받을 수 있을까? 예? 한 번쯤 풀어봤을 불안이다. 예. 우자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50대까지는 받는데 40대부터는 어찌 될는지 모른다. 예. 이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1포인트 더 올 걸 올려서 잘하고 자빠졌고요. 이거 지금 국민연금 쪽도 이 구자가 이거 연합지라시만 하다 보니까 이거 저 소식을 갖다 안 하는데 이거 국내 주식 K 주식판에 투자하는 거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비율을 갖다 더 늘리죠. 예, 요래 됩니다. 지금 꼬라지가 완전히 지금 뭐 연금 기금 뭐 어째 뭐 빵꾸나는 시점 뭐 뒤로 누른다고 늦춘다고 하는지 보면요 그냥 뭐 안몰랑하고 지금 방어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방선거하고 이런 거 방어하는 거 그것만 쓰고 앉아 있다. 이거 니그 돈이냐 이거? 니그 돈이냐고.
이거 백날 이짓 해봤자 안 되는 거 왜 그래? 우자가 왜 말씀드렸습니까? 안 된다고. 일단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무조건 폰지입니다. 뭐 백날 이르 산수 바꿔봤자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이상에서 무슨 수익률 1% 마법 같은 개떡 같은 소리라고 앉아있나? 인구가 안 늘면 말짱 도로목이에요. 폰지다 폰지. 예, 증시 수출 5조에 소비심리 소폭 개선 1월에 110.8 1포인트 올라갔다 이지요. 예? 에이 뭐야 저 기준금리 인하 기대 기준금리 인하는 안 되고 약화 영향이랬는데 그거 안 되고요. 기준금리 지금 달러 인덱스 달러란다 워낙 환율을 보라니까 지금 금리를 내리겠냐 못 내리지. 지금 내리면 절단 나는데 못 내린다니까. 그러네 뭐 이거 장밋빛 얘기만 내차하고 앉아있네. 이거 조금 올랐다고 이 짓 하고 앉아있는 거요. 예? 이거 109.8에서 110.8로 해가지고 1포인트 올랐다고 이 짓이 나오는 거 같냐고. 요거 찬물 한번 끼얹어 보면 이거 여기 해가지고 내용을 할 것 같으면 저 4, 4분기 GDP 성장률도 얘기를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2025년 3, 4분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요. YOY 작년 동기간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4년 3, 4분기에 대비해서 1.8%인데 4, 4분기에 1.5%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거 예비 데이터지만 그리고 QOQ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 하면은 3, 4분기 2025년 3, 4분기에 1.3%인데 4, 4분기에 마이너스 0.3% 나왔어요. 뭐 이딱 우리 누구야 이거 신호경이 에레이씨. 넘어갑니다. 이제 금 가격 보시죠. 금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24시간도 해가지고 1.92%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4,923.02달러가 됐습니다. 우자가 해가지고 5,000 해가지고 5,200, 5,300 이래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잘 가고 있고 볼린저 밴드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잘 튀고 있네요. 끝내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뭘 올라가는데 돼가지고 찬물 깨얹기도 그렇고 뭐 하여간에 잘 올라가니까 뭐 좋겠죠. 예, 그래 됩니다. 하여간에 5,200에서 5,400 아주 해피한 시나리오에서는 5,000 뭐 500, 5,600 뭐 이쪽까지도 본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은덩이는 96달러 돌파했네요. 3.30%, 3.33% 상승해서 1온스에 96.21달러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 뭐 이제 우자겐 쪽으로는 이미 한 뭐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얘기 말씀드렸는데 실버 옵틱스라고 있습니다. 그 심리 지수인데 그거 보고 우자가 그저껜가 78을 찍었으니까 곧 조만간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달러대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96 돌파했으니까 뭐 이제 100 가겠지요. 예, 그렇게 뭐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비싸다. 예, 넘어가고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0.47% 하락했죠. 요것도 뭐 왜 이러냐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쿠바 정권 교체 얘기도 나오고요. 올해 안에 쿠바 정권 교체 노린다 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다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란에 대한 이 군사 작전 참 이것도 좀 웃긴 얘기인데 군사 작전 못할 낀데 하여간에 군사 작전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좀 더 떨구고 있다 이게 되고요. 하여간 달러 인덱스가 0.47% 하락해서 98.29가 됐는데 2011년부터 그어지는 장기 트렌드 라인이 있습니다. 우짜캔 쪽으로 보는 건데 작년인가 언젠가 한번 우짜가 캡처 사진을 보여드린 차트를 보여드린 바 있는데 이 트레이딩 뷰 차트가 워낙에 좀 보기가 그래가지고 안 쓰는데요. 하여간에 숫자만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그어지는 장기 트렌드 라인이 현재 어디를 지나가고 있냐면 97.408을 갖다 97.4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입니다. 여기를 현재 해가지고 2011년부터 그어지는 장기 트렌드 라인 엄청 긴 거죠. 10년 이상 된 거. 그 이 상승 라인에 여기가 걸리는 게 97.4 여기에 걸린다.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좀 공간이 좀 남아있죠. 예, 공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고. 네,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면 보시면 예, 오라가 보시면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0.47% 하락했는데 0.06% 꼴랑 좋아지는 것에 그쳤다 여기도고요. 1470원 1462원 뭐 이래 되네. 하단 상단 이래 되네요. 하여간에 0.06% 꼴랑 좋아지는데 그치면서 1달러에 1464.13원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퍼포먼스에 영 못 미칩니다. 예, 영 못 미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차트는 그냥 뭐 간단하게 하루짜리 해가지고 변동하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데
우자가 이거 지금 현재 원달러 차트의 52평선이 현재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463.55원을 갖다가 지나고 있습니다. 요 바로 밑에죠. 여기 1464원 1.13원인데 바로 밑에 있는 1463.55원을 갖다가 현재 지나가고 있다. 52평선이. 요거는 잠깐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고. 네, 그리고 에나입니다. 에나도 뭐 퍼포먼스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0.47% 하락인데 에나도 뭐 0.08% 꼴랑 좋아지는데 그치면서 1달러에 158.426엔이 됐습니다. 이거 일본 쪽은 지금 물자가 지금 보자. 이번 주 안이라도 해가지고 급하게 그냥 차트만 올려놓고 얘기하는 거로 해가지고 추가를 좀 더 얘기해야 될 일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쪽이라. 이게 참 그렇네. 하여튼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일본 쪽은 지금 국채 쪽이 지금 절단입니다. 절단. 계속해서 절단 나고 있는 수준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자가 그래픽 작업을 안 하고 뭐 대충 먼저 떠드는 거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러려면 또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하여간에 차트만 올려놓고 떠들든지 뭐 술을 내가지고 해가지고도 발음 잘 안 되네 해서라도 오늘 뭐 이번 주 안에 해가지고 추가를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해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짧은 거 5분짜리인가 그거 올렸는데 하나 더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간에 엔화도 찔끔 올라가서 1달러에 158.426엔이 됐다 이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 이거 뭐가 많이 나오네. 네, 요건 해가지고 우자가 로이터 기사를 갖다가 가져와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로이터 기사가 유료라 가지고 그냥 말로 땜빵 하려고 했는데 마치 로이터 기사를 그대로 뺏기는 데가 있더라고요. RT100 뭐 이랬는데 RE100이냐? 하여간에 아람코 CEO가 해가지고 오일 그러니까 뭐 공급 과잉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그래 이건 예상이 너무 과장됐다 이 얘기가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저거 WEF 해가지고 다보스에 가서 한 얘기인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뭐야 벌써 12분이야? 아이구야. 이거 문자가 이거 뭐 일단은 기사는 다 읽어봤으니까 뭐 60달러 뭐 어쩌고 저쩌고 오펙 플러스 나오고 해가지고 뭐 뭐 과잉 공급 예상이 심각히 과장됐다, 상당히 과장됐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대 석유 생산 기업이 어디입니까? 아람코죠, 아람코, 사우디 아람코. 아람코의 CEO가 누구냐면 아민 나세르입니다. 이 사람이 WEF, 그러니까 다보스에 가서 이머징 경제들을 포함해, 그러니까 뭐 주요 경제국들이 아니고 그 이머징 국가 뭐 이쪽이죠. 예, 이머징 경제들을 비롯해 중국과 미국의 수요 증가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 세계 원유 재고가 5년 평균치보다 낮은 데다가 해상 매장량 대부분은 제재 물량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상 매장량 대부분이 제재 물량이다. 즉 해상에 이거 보관하고 있는 걸 물량을 말하는데 이 물량이 전부 다 누구 물량이냐면 이란 물량입니다. 이란 물량. 예, 그래서 해상 매장량 대부분은 제재 물량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끌어올린 게 아니고 그 유조선에다가 미리 받아 놓고 짱 박아 놓습니다. 이란이. 어디다 짱 박아 놓느냐? 이란 앞바다에 짱 박아 놓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이쪽에다가 짱 박아 놨어요. 하여간 이 해상 매장량 이거는 이란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제재 물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어서 2026년 현재 여유 생산 능력이 2.5%인데 최소는 3%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만약에 오펙 플러스가 추가로 감산을 철회하면 여유 생산 능력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 아람코 CEO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자, 요것도 또 보여드릴게요. 오펙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 블룸버그 차트인데 오펙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예상보다 해가지고 생산량이 작다 이 얘기입니다. 5개월 연속 지금 쿼터 그러니까 할당량보다 작게 그 생산했다 이 말이 되죠. 이거 차이가 이리 나와 있죠. 91만 배럴 퍼 데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이 5개월 연속 할당량보다 작았고 쿼터보다 작았고 2025년 작년 10월 기준 실제 생산량은 할당량보다 쿼터 준거보다 91만 배럴 퍼 데이 요게 더 작았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맛이 격차가 있었다 이 말이죠. 실제로는 공식 발표한 생산량보다 실제 생산한 양이 작다 이 소리입니다. 즉 생산량 상한선 상향 조정
이걸 갖다 올린 거, 요 보라색이죠? 올린 거. 이 올린 것이 실제로 곧 실제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가 되고요. 참고로 카자흐스탄의 경우 2024년 이후 처음으로 할당량 쿼터 이하로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냐? 91만 배럴이 실제로는 부족하다,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걸로 끝나냐? 아니죠.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또 발표를 했는데 2025년 작년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5억 1200만 톤. 이걸 여기 뭐 배럴로 바꾸면, 배럴로 바꾸면 얼마 배럴이 된다? 1028만 배럴 per day, 하루 평균 1028만 배럴이다 이러면서 전 세계 생산량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생산량이 약 10%였다 했고요. 참고로 2024년 러시아의 원유 및 콘덴세이트 생산량은 5억 1600만 톤이었습니다. 살짝 줄었죠? 예, 살짝 줄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그러니까 노박이 말한 것도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 석유 공급, 뭐 까놓고 말해서 중국이죠.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한다. 즉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 석유 공급은 러시아의 전체 수출량 중 약 80%를 차지하면서 2021년 40%에서 2배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요 증가 전망 속에, 그러니까 아람코 CEO가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요 증가 전망 속에 글로벌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이 여전히 가장 큰 리스크 위험으로 남아있다라고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도 뭐 기름판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자, 1조 5천억 원 정도,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거고, 푸틴이 그린란드 매입가 제한이죠. 러시아의 알래스카 그 매각 가격을 감안했다 이거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우짜가 이거를 하면은 이게 왜 이익을 갖다가 우짜가 소개하는가, 이거를 갖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이 찌라시는 뭐 숫자까지 환산해 가지고 이래 하죠. 예, 하는데 이게 러시아 쪽의 문화라든가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요, 푸틴 포함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 러시아의 경우에는 트롤링을 억수로 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짜계적으로도 러시아가 이 트롤링을 잘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러시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거 러시아가 얼마나 트롤링을 잘하는지. 트롤링이라는 뜻은 뭐 다 아시죠? 뭐 관심 받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거. 근데 실제로 까놓고 보면 돌려까기 이런 겁니다. 참고로 러시아 특유의 이 서브텍스트, 이 숨겨진 의미의 뉘앙스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푸틴의 이 그린란드 매입가 제한 역시 이거 적어놨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연합진하시는 친절하게 또 돈 바꿔서 금액 바꿔서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그린란드 매입가 제한 역시 트롤링이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끝났냐? 아니죠. 자, 트럼프의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출범, 서방대국 불참 속에 19개국 서명. 자, 나있죠, 이거. 자, 이것도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재밌냐면 이거 푸틴이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발언도 상당히 재밌어요.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은 뭐 푸틴이 가지고 이 평화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이를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잘 듣다 보면 이게 돌려 까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틴이 발언한 이 트럼프의 이른바 가자 평화위원회, 요거죠? 예, 가자 평화위원회, 여기 참여 제안에 대해서 푸틴이 공개적으로 응답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갖다가 우짜가 뭐 허접하지만 옮겨가지고 번역해서 옮겨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푸틴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푸틴이 말한 겁니다. 평화위원회에 관해서 트럼프가 설립하려는 새로운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았다. 우선 제안해 주신 미국 대통령께 감사한다. 초반부터 좀 맥이죠. 러시아는 국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항상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다. 또한 현 미국 행정부, 즉 트럼프 행정부죠.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번 평화위원회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러시아 외무부가 접수된 문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략적 파트너들과 협의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부가 지시를 받았다 이거고요. 그런 후에야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기다. 예, 이랬고요. 핵심은 이렇다. 어떤 절차가 시작되든 유엔의 관련 결정에 기반하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장기적인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근본적인 필요, 먹고 사는 거 말하는 거죠. 필요와 열망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자지구 재건과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 즉 의료, 식수 공급, 안정적인 식량 공급 보장이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 러시아는 평화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국민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전 미 행정부, 즉 바이든 행정부죠.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동결되었던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10억 달러를 평화위원회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푸틴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들어보시면 뭔가 좀 쎄하다는 느낌 받으세요.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푸틴의 발언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유엔 결의안 이행을 위한 평화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 소리가 되고요. 두 번째, 유럽에 동결된 유로존, 그러니까 뭐 유럽연합이 동결한 자산에서 10억 달러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푸틴의 발언을 우자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들었다면 푸틴의 발언을 이거 대놓고 매기는 건 아니지만 돌려서 매기는 것이다,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우자가 해가지고 뭐 이미지를 쓰려고 했는데 이거 뭐 다 말씀드리니까 패스하고, 이제 플랜 B 트럼프 영구 전면적 그린란드 접근권 무상 확보 협상이다, 이러죠. 자, 요것도 해가지고 이미 저 뉴욕 타임즈에서 이미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합 지라시 패스하고, 자, 우자 이거 캡처했습니다. 이것도 유료라서 이거 뭐 유료 콘텐츠 막 쓰다가 또 걸리면은 뭘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캡처만 씁니다, 우자가. 하여간 뭐 너무 또 그런 거는 또 캡처도 못 쓰고 그러는데, 하여간 뉴욕 타임즈 해가지고 일단 대문 위에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뭐 트럼프 해가지고 얘기하다 뭐 그린란드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나토 얘기 나오고 뭐 미국의 서브린, 그러니까 미국 주권 해가지고 뭐 해당 기지의 주권 얘기가 티 나오고 그러죠. 자, 말씀드려 봅니다. 뉴욕 타임즈는 그린란드 딜, 아직 뭐 확실히 맺어진 건 아닙니다만 계획이라고 보면 되죠. 그린란드 딜에 따라 덴마크는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린란드 일부 지역에 대한 주권을 미국에 양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사에, 뉴욕타임즈 기사에 고위 관계자 3명이 등장해서 얘기합니다. 이 고위 관계자 3명의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통해 작고 명확하게 정의된 기지 지역에 대한 주권을 갖다가 확보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이 말은 뭡니까? 미국이 이 이른바 뭐 주권 기지 뭐 이래 되는데, 이 기지를 확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교전 규칙, 그리고 주둔하는 미군을 보호하고, 그리고 정보 수집, 그리고 신속 배치 등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와 자유도가 보장되고, 그리고 영토 병합에 따른 어떤 영토 병합,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무슨 병합한다든지 이런 영토 병합에 따른 정치적 반발을 피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뭐 도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언급된 관계자 중 한 명이 키프로스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키프로스에는 이거 국제판 돌아가는 거 관심 있는 분들 아시지만 키프로스에는 영국 주권 기지가 있습니다. 군사 기지지만 주권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영국 주권 기지 모델이 있는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키프로스 이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해서 영구적으로 그 그린란드에 기지를 배치하겠다, 기지를 갖다가 미국 기지, 미군 기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겠다, 이 소리가 되며, 이런 이 이른바 영구 기지, 군사 기지, 이거는 법적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 예외가 한번 존재하면 향후에 이를 되돌리는 것은 억수로 어렵다는 걸 갖다가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군사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얘기해 보지요. 자, 보시면 지도를 좀 더 크게 이렇게 되네. 예, 여기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트럼프의 그린란드 딜 아직 맺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간에 그린란드 딜이 나토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덴마크에 대한 미국의 압력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동맹 나토가 뒷받침하는 안보 태세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위험이 분산되고 정당성이 확보되고 북극 접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북극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판이 되는 걸 막는 방어벽이 구축됩니다. 이거는
우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냉전도 아니고 힘든다 보는데 뭐 러시아와 중국의 발판이 된다 이거는 좀 웃긴다 보는데 하여간 트럼프가 그리 떠드니까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린란드의 가치는 억수로 실용적이죠. 어떤 실용적? 특히 군사적으로 실용적이죠. 지금 현재 뭐 히터를 개발한다는데 그건 어느 천년 할란지도 모르겠고 그린란드의 가치는 실용적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그리고 미사일 추적 그리고 우짜가 요거 여가지고 요거 뭐 무슨 화살표로 왔다리 돼 있잖아요. 이거 빨간 거는 이거 냉전 시절에 나온 개념인데 이 소련의 잠수함 뭐 이런 것들 비행기 이런 게 내려오는 길이고 이걸 막는다. 이걸 막는다. 그러니까 뭐 이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초크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 뭐 억수로 중요한 이 저 뭐 돌아가는 뭐 목구멍이라 해야 되나? 하여간 이게 되는데 이 정식 이름으로는 뭐가 되냐면 GIUK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린란드 그리고 아이슬란드 그리고 영국 요걸 갖다 세 개를 합쳐가지고 GIUK 갭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봤을 때 그린란드하고 아이슬란드하고 영국을 잇는 초크 포인트다 이게 됩니다. 근데 군사적인 쪽에 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린란드의 가치는 실용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미사일 추적 그리고 GIUK 갭 요거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뭡니까? 북극 항로죠. 예, 이 북극 항로 등 같은 거 이런 거에 있어서 그린란드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지고 자 좋든 싫든 간에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요. 파워가 행사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좋든 싫든 간에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권, 그리고 법적 권한, 그리고 기반 시설,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누군가, 그러니까 적이죠. 뭐 특정하면 적인데 적과 경쟁하기 전에 전장, 배틀 스페이스를 갖다가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그린란드 관련 건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도 해당되고요. 뭐 우리나라는 이미 다 확정돼가 옛날 얘기입니다만 지금 뭐 진행형이고 군사기지 건설과 통합을 통한 사실상의 통제는 법적 소유권 그린란드 병합을 항상 능가합니다. 이 실제로 통제하는 이 힘에 있어서는요. 그린란드를 단순 병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세다 이게 되고 더 조용하고 지속 가능하며 나중에 경쟁자 또는 적이 뒤집기 훨씬 어렵게 만드는 게 이 그린란드 딜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군 기지 뭐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가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린란드 딜 트럼프의 그린란드 타코짓에 숨어 있는 뒷얘기에 대해서 우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석유, 베네수엘라 대전환 조직, 국유화 폐기 수술. 이건요, 이재림이가 뭐 얘기하는데, 이거 아무리 이 짓을 해도요, 지금 당장 베네수엘라 석유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우짜가 1월 17일 뉴스 모임에서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왜 그렇게 그림의 떡인지에 대해서 우짜가 이미 좀 장황하게 그날 억수로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API 등급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억수로 복잡하게 말씀드렸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1월 17일 뉴스 모음을 보시면 거기에 베네수엘라 석유가 그림의 떡이다라고 해서 우짜가 좀 상당히 테크니컬하게 그 설명을 코멘트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연합지라시다게 뭐 대도 안 소리하고 하자는데. 자, 요거는 미국의 경제 데이터 발표됐으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QOQ 전분기 대비 해가지고 전분기 대비 2025년 2, 4분기에 3.8%에서 3, 4분기에 4.4%로 상승했고요. 뭐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나고 앉아 있는데 이쪽에는 플러스다. 여기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또 나왔습니다. 1월 17일로 끝나는 주 기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19만 9천에서 20만으로 증가했고요.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20만 5,250에서 20만 1,500으로 해가지고 살짝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로 끝나는 주 기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죠. 오렌지색 여기 이쪽이 되겠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5천여인데 184만 9천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또 있으니까. 또 PCE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PC 인플레이션 데이터라 보시면 되죠. PCE 프라이스 인덱스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9월에 2.8%, 이거 셧다운 때문에 3개월치가 또 다 튀어나왔습니다. 나 순서대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YOY 기준으로 해서 2025년 9월 2.8%, 10월에 2.7%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11월에 2.8%로 다시 상승했고요. MOM 전월 대비해서는 9월에 0.3%, 10월과 11월에는 0.2%로 요거는 살짝 내려가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어 PCE가 있는데 PCE 프라이스 인덱스, 이것도 뭐 인플레이션이죠. 요거는 YOY 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9월에 2.8%, 10월에 2.7%, 11월에 2.8%로 똑같이 해가지고 다시 상승했고요. MOM 전월 대비해서는 코어 프라이스 인덱스가 9월에 0.2%인데 10월, 11월 모두 0.2%로 아주 스테디하게 나왔다, 플랫하게 나왔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간만에 천연가스 차트입니다. 예. 자, 천연가스 차트인데 뭔가 튀죠. 네, 뭔가 튀입니다. 왜 튀는지, 어제 우짜가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뭐 마이너스 50도가 뭐 신기록, 뭐 1959년 이후 가장 낮은 그 온도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 덕분에 이거 천연가스가 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날씨 예보가 그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면서 엄청 추울 것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 걸쳐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날씨 예보가 나왔습니다. 이 날씨 예보가 나오기 시작하자 천연가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트레이더들, 거래하는 사람들, 트레이더들은 지구 온난화고 나발이고 이론 같은 건 다 때려치우고 현실에 기반한 해칭에 나섰고요. 덕분에 바로 가격 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조금 더 디테일해 보면 공급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지요. 아주 비탄력적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많은데 갑작스러운 한파에, 이거 미국의 뭐 천연가스 생산량 뭐 이리 쭉 나옵니다. 엄청 잘 나가죠.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많지만 갑작스러운 한파에는 무한정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고요.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2021년 2월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텍사스 정전 사태가 있었죠.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거. 그때 해가지고 정전 사태에 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태양광, 그리고 풍력, 얼음 끼고, 그 다음에 해가 안 나고 이래가지고 전기 발전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간헐적으로 생산하는 이 위대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이 구라가 제대로 또 밝혀진 게 언제다? 2021년 2월 텍사스 정전 사태입니다. 이거 또 너무 늘어지는데. 하여간 이런 이벤트 같은 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2021년 2월 텍사스 정전 사태와 같은 이벤트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가격 변동을 위해 대규모 생산 중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지 공급 여유가 줄어들기만 해도 가격이 움직입니다. 참고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는 양호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시장은 현재 재고량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위가 눈 오고 얼음 끼고 이런 거, 추위가 장기화되면 재고는 빠르게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꼈던 재고 수준이 갑자기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치 변화만으로도 가격은 빠르게 움직이죠. 빠르게 움직이게 충분합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얼마 전까지 3달러 초반대, 여기죠? 3달러 초반대에 머물러 있었고, 많은 트레이더들은 온화한 날씨, 별로 춥지 않은 날씨를 갖다가 이 겨울을 예상하고 포지션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씨 예보가 바뀌자 기존의 숏 포지션들은 빠르게 청산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는 뭡니까? 하루 만에 25%, 이틀 만에 60%, 3일째는 75%까지 해가지고 이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이 꼬라지가 돼버렸다, 이게 됩니다. 즉 단순히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매수가 강제된 상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어서 그럼 이거만 뭐냐? 아니죠. 미국의 LNG 수출도 좀 봐야 됩니다. 유럽 이런 데 많이 팔아먹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LNG 수출이 공급량을 꾸준히 줄이고 있는 와중에 요 보시면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떨어먹고 앉아있죠. 미국인들이 써야 될 걸 갖다가 이제 외국에 수출하면서 떨어먹고 있는 겁니다.
꾸준히 줄이고 있는 와중에 국내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면 공급 부족 걱정을 크게 높일 수 있고요. 실제로 높였으며 가격 급등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2026년 1월 넷째 주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전형적인 겨울철 천연가스 공급 부족 현상으로 날씨 충격, 웨더 쇼크가 먼저 작용하고 이후에 포지셔닝과 기술적 분석이 가격 변동을 주도했습니다. 추위가 만약에 계속된다 이러면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요. 저장량 감소로 인해 모두가 불안해할 것이고 반대로 기온이 오르면 천연가스는 날씨 프리미엄, 웨더 프리미엄을 빠르게 토해내는 패턴을 전에도 보여줬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떡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텍사스 정전 사태 말씀드리죠. 기억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2021년에 텍사스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잘하면 이번에 또 한 재현할 수도 있다. 알게 됩니다. 관련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맷 랜돌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포브스에다가 에너지 기사를 쓰는 전문가고요.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2021년에 이어서 2026년에도 겨울 폭풍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고요. 이 사람이 그가 말하는 겨울 폭풍은 2021년 텍사스 정전 사태와 유사하지만 2026년 이번에는 훨씬 더 춥고 범위가 더 넓으며 복구가 더 어려울 수 있는 기반시설 붕괴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2021년에 텍사스 꼴난 거를 갖다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문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위대하다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전부 다 절단 나면서 이 꼴이 났습니다. 하여간에 참고로 처음에 나왔던 기상 모델들의 경우 믿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 그러니까 엄청 추울 거다. 비가 아니고 눈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올 거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잘 안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어마어마한 겨울 폭풍이 올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지요. 하여간에 맷 랜돌프가 경고했듯이 가장 큰 위험은 극한의 추위와 얼음이 결합하는 것으로 맷 랜돌프는 텍사스 북부에 3인치, 미국 애들은 뭐 특정을 3인치 이런 걸 하니까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7.6cm가 됩니다. 7.6cm짜리 얼음이 쌓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3인치 또는 7.6cm 두께 얼음이 쌓이면요. 전선은 그냥 끊어지고 도로는 그냥 빙판이 되어버리고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구조대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2021년처럼 전력망이 마비되면 뭔 꼴이 납니까? 상수도 시스템 그리고 그 난방유 공급 그리고 그 텍사스 이쪽에 보면 그 멕시코만 쪽에 가지고 이 정유시설도 있습니다. 정유시설 가동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정전 사태가 며칠에서 최대 몇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2021년에 그랬듯이 미국 남부 지역의 상당 지역은 장기간 지속되는 혹한에 대비되어 있지 않으며 이거 언론에서는 대비되어 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됐습니다. 이번 예보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간 정전, 물자 공급 차질,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또 한번 확인시켜 줄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넘어가지고 40분이 다 돼가네. 자, 이건 해가지고 제가 소제목으로 고립이 심화되는 세상이다 라는 해가지고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에덜만 트러스트 바로미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최신 데이터를 갖다가 내놨는데요. 경제적 불안, 지정학적 긴장, 기술적 혁신이 심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점점 더 내향적으로 변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5년 10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8개국 약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데 주저하거나 기꺼이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고요. 여기에는 다른 핵심 가치, 우리나라 치면 갈라치기 제대로 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핵심 가치를 따르거나 다른 사실을 믿거나 다른 출처를 신뢰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르게 해결하고자 하거나 자신의 문화, 배경, 생활 방식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거 잘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융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비서실장이 누구다? 강훈식이가 누구다? 예,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재명이 떠드는 국민통합이 헛소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 2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